예, 안녕하십니까. 총화스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아버지 사마이보다도 더 냉혹하고 비정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사마이의 장남이죠. 사마이 후계자, 아들 사마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마이가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사마이가 측실들이 많았습니다. 복부인, 장부인, 백부인 등등. 그렇지만 정실부인은 바로 그 유명한 장춘하였죠. 이 장춘하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들이 순서대로 사마사, 사마소, 사마간. 이 중에서 사마간은 굉장히 늦게 낳은 늦둥이에요. 해서 앞에 두 형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마사 208년생, 사마소 211년생, 사마간 232년생.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주로 아시는, 그리고 사실상 삼국지라는 무대에서 제대로 등장하는 건 이 앞에 둘인데요. 진서, 사마사의 자는 자원이니 사마이의 장자였다. 시와 풍류를 좋아하였으며 풍채가 좋았고 침착하며 강한 의지와 도략이 있었다. 사마사는 젊어서 논일 때부터 그 이름을 널리 알리니 하후현, 하한 등과 더불어 그 명성을 나란히 하였다. 하한은 사마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위태로운 일을 미리 생각할 줄 아니 능히 천하의 일을 이룰 것이 바로 사마사다. 이후 사마사는 위나라에서 이러이러한 관직에 제수되었고 몇 차례 벼슬자리를 옮겨 중호군이 되었다. 사마사 하에서는 관리들이 사사로이 행동하지 못하였고 또 어머니 장춘화가 세상을 떠났을 땐 상례를 치름해 지극하기 그지없었으니 그 효가 세상에 널리 소문이 퍼졌다. 아들 사마사는 아버지 사마의보다는 어머니 장춘화를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건 동생 사마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할 때면 이 아들들은 언제나 어머니 장춘화의 편을 들곤 했습니다. 진서, 장춘화는 어려서 덕행이 있었고 지식이 남들을 뛰어넘었으며 사마의와의 사이에서 삼남일녀를 낳았다. 그러나 나중에 사마이는 측실부인 백부인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장춘화는 매우 드물게만 볼 뿐이었다. 추후 사마이가 병이 들자 장춘화가 가서 병을 살펴주었는데 그러자 사마이 말하길, 이 늙은 것이 가증스럽게도 어찌 성가시게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냐. 지금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고 남편 아프다고 하니까 간 건데 그럼에도 온 장춘화에게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고 있는 사마의죠. 근데 이제 늙었다고 하기에는 사마이 본인이 장춘화보다 10살이나 더 많은데요. 여하튼 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사마이는 그저 단지 장춘화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장춘화는 이 사실이 부끄럽고 분하여 한동안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고 심지어 자결하려고까지 하였다. 그러자 장춘화의 자식들도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다. 이에 놀란 사마이가 장춘화를 다시 친히 찾아가 사죄를 하니 그 사죄를 받고 장춘화가 음식 먹지 않는 일을 그만두었다. 사마이는 물러나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저 늙은 것 장춘화가 죽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나 그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걱정되어 사과를 했을 뿐이다. 장춘화의 근성을 볼 수 있는 기록인데요. 나라까지 들어먹는 인물인 무시무시한 남편 사마의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죠. 사마이가 처음에 조조에 오라는 명을 거절했을 때 중풍이 있다는 핑계를 대었는데 일찍이 책을 말리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나가 손수 걷어들인 적이 있었다. 이를 집안의 여종 한 명이 목격하였는데 장춘화는 이 일이 누설되어 화가 생길까봐 마침내 그 여종을 죽여 입을 막았다. 사마이는 이 일이 있은 후 장춘화를 몹시도 무겁게 여겼다. 사마이는 고마운 한편으로는 뭐 저런 독한 인간이 있단 말인가 이런 후덜덜한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죠. 추후 역사에서 보여지는, 조금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이 아들 장남 사마사의 강력한 근성, 투혼 이런 것은 어머니 장춘화에게서도 상당히 물려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까 진서기록에 사마사가 명성이 하후현, 하한 등과 나란히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후현을 좀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하후현이 하후상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요. 하후상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후연의 조카예요. 그리고 이 하후상의 딸이 하후휘라는 인물입니다. 이 하후휘가 바로 사마사의 부인이 돼요.
일단은 당대의 로열 패밀리들끼리의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마사, 하후휘 부부의 사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하후휘, 아버지 하후상은 위나라 정남대장군이었고 어머니 조씨는 위나라 덕양향주이다. 하후휘는 고아하고 박식하여 도량이 있어 남편 사마사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미리 함께 계책을 세웠다.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또 다른 정황은 이 하후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요 불과 24세의 세상을 뜨는데 사마사와의 사이에서 무려 5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24세 때까지 5명이나 자식을 낳은 거니까 부부의 사랑과 금슬이 상당히 각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사마사가 정말 하후휘를 좋아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마사가 어머니 장춘화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마의는 그런 어머니 장춘화를 아껴주기는커녕 얼굴만 보이면 소리 지르는 그런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백부인이나 복부인 같은 측실들만을 사랑했죠. 그걸 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장춘화를 보면서 사마사는 내가 결혼하면 절대 아버지 같은 저런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겠다. 부인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이 두 부부가 낳은 5명은 모두 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마사는 평생토록 아들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성도 높아서 남편 사마사하고 정무적인 일도 같이 의논할 정도로 하후휘는 그야말로 남편 사마사의 소울메이트 같은 부인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인간 사마사의 첫 번째 무시무시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을 해요. 굉장히 이상한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이 하우씨 가문은 그 조조와도 철저한 동지였던 하우돈, 하우연 그런 사람들 가문이잖아요. 따라서 조씨, 위나라의 절대적 충신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 하후휘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진서, 위나라가 명제 즉 조예, 이 조조 손자 조비 아들 다 아시죠? 그 시절에 아버지 사마의가 상장에 무거운 직책에 있었는데 사마의 아들들은 모두 웅장한 재주와 커다란 모략이 있었다. 다음에 이상한 게 나와요. 하후휘는 사마사가 절대 위나라의 충신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되자 사마사는 하후휘를 심히 꺼리게 되었다. 이후 하후휘는 24세의 나이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는데 나중에 사마염, 그러니까 사마사 동생 사마소의 아들이죠. 이 제위에 오른 후 처음에는 하후휘를 추봉하지 않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시호를 내렸다. 절대적 위나라 충신 가문인 하후휘가 남편 사마사가 사실은 위나라의 충신이 아님을 어떻게 해서였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하후휘가 독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다라는 내용. 사마사가 충신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러자 사마사가 하후휘를 꺼리고 바로 다음에 음독 사망 기록. 이걸 보고 사마사가 조씨 위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던 것을 어떤 일을 통해 부인 하후휘에게 들켰고 그래서 사마사가 하후휘를 독살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때가 234년이에요. 사마사가 208년생이니까 나이가 불과 27살 밖에 되지 않는 추후 사마이가 위나라의 정권을 노리는 정변을 일으키는 때가 249년이거든요. 고평릉 사변. 사마이 사마사 부자는 정말 15년 전부터 무언가 준비를 했었던 건가? 그 15년 이상에 걸친 천하를 먹을 대준비의 일각을 부인 하후휘가 발견을 했었던 것일까? 그래서 사마사가 사랑이고 뭐고 하후휘를 제거한 것인가? 피도 눈물도 없게? 여하튼 굉장히 괴이한 기록이기는 해요. 다만 정말로 사마사가 하후휘를 없앴다면 가족인 하후현 등 하우씨 가문은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 이게 사실 의문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럼 왜 이쪽 가문에서 가만히 있냐? 터무니없는 허황된 추측이다라는 설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기록이 남았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시선도 역시 있어서 혹시 당대에 뭔가 사마사가 하후휘를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물증이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 하후현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니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독약을 왜 마십니까? 기록으로만 보면 분명히 의문사죠. 하지만 이 의문사에 대해 당대 로열 계층 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마이 사마사 부자가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사 삼국지는 이 사마씨들이 만든 진나라의 사서이기 때문에 사마씨들의 명예에 좀 흠이 날 만한 일들은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고, 여하튼 독약을 먹었다면 자결 아니면 누가 타서 먹인 건데 역사의 의문이죠. 이렇게 부인을 없애고 혹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사마사는 오질이라는 사람의 딸과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요. 하우휘 때와는 달리 오씨 부인하고는 사이가 몹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부인이 바로 양휘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휘유는 동탁 사망 때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왕윤에게 처형당한 그 후한 대학자 채홍의 외손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채문희가 양휘유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휘유의 남동생이 양호입니다. 이 양호는 나중에 오나라 육손아들 육항하고 아주 멋있는 라이벌 이야기를 만든 사람인데, 둘이 서로 군을 이끌고 대치하고 있을 때 육항이 병에 걸렸는데 이 양호가 육항한테 약을 보냅니다. 이에 그걸 먹지 말라는 오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육항은 양호가 어디 약에다 이상한 거 탈 사람이던가 하면서 육항이 그 약을 먹어요. 이렇게 적장끼리 화목하니까 당시 오나라 황제였던 손호가 막 화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인 하후휘와의 의문의 인연이 끝나게 된 후 한동안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위나라 황제 조예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사삼국지 239년 1월 사마이는 공소년 도벌을 마친 후 요동에서 돌아와 한해에 도착하였는데, 조예는 영마를 이용하여 조서를 전하여 즉시 사마이로 하여금 낙양으로 오도록 명령하였다. 사마이가 급히 도착하자 조예는 침실 안으로 사마이를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마이의 손을 잡고 말하길, 나는 병세가 심하여 뒷일을 그대에게 부탁하니 그대는 조상과 내 어린 자식을 보필해 주시오. 짐은 그대 사마이를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구려. 사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조의 다음 황제는 조방. 조예는 조방을 맡길 두 명의 신하에게 조방을 맡기는 탁고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명이 바로 사마의와 조상이었습니다. 이 조상은 그 유명한 대장군 조진의 아들이에요. 어린 황제를 모시면서 조상은 사마이를 배제하기 위해 명목만 있고 실권 없는 자리로 사마이를 밀어내고 나라의 실권을 모두 자신과 측근들이 휘둘렀다, 이렇게 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마이는 조상을 없애버릴 계책을 짜게 되는데, 사마의가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자신의 정변 의도를 철저히 감추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큰 병에 걸린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물론 꾀병이었죠. 근데 정변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려면 공식적으로는 아픈 것으로 하다 보니까 대놓고 본인이 활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핀치에 몰린, 그런데 움직일 수는 없는 시기에 어려운 시기죠. 사마이를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어둠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사하였습니다. 진서 사마이가 조상을 주벌하려 하였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오로지 사마사하고만 더불어 획책하였다. 심지어 또 다른 아들 사마소조차도 알지 못했다. 오로지 사마사 한 명에게만 털어놓고 그 사마사가 준비 실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마사가 은밀하게 준비했던 일은 무엇인가? 사마사는 은밀히 결사대 3천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민가에 흩어져 살게 하였다. 3천이나 되는 병력을 수도 안에서 사마씨 가문 만에 사병으로 양성하면서 민가에 흩어져 살게 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들키지 않았다. 언젠가 다가올 승부의 그날을 위해 잘 숨겨두었다. 사마사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정도 대규모 병력을 수도 내에서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냈다는 것. 사마사라는 사람이 가지는 치밀함, 결코 아버지에게도 뒤지지 않는 모습.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아들 사마사가 없었다면 사마이는 그대로 조상에게 파워게임에서 계속 밀려버렸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칼을 갈던 사마이 사마사 부자는 드디어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249년 봄 정월, 황제가 고평릉을 참배하자
조상 형제가 모두 따라 나섰다. 이날 금성이 달을 범했다. 진서는 이 부자가 이를 저지르기 직전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이 되어서야 사마이는 아들 사마소에게도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후 사마이가 사람을 시켜 엿보게 하니 사마소는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마사는 평상시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이었다. 사마사의 담대한 배포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동생 사마소는 걱정이 되어서 전전긍긍. 근데 그렇다고 사마소가 소심하다 이러기보다는 사마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준비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마소는 갑자기 불려가서 밑도 끝도 없이 내일 거사다 이래버리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사마이 사마사 부자가 또 다른 아들인 사마소에게까지 거사 전날까지 모든 것을 보안을 지켰다는 걸 봤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독하고 철저한 사람들인가. 승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철저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음날 날이 밝자 이들은 드디어 결행합니다. 새벽에 사마사가 병사를 모이게 하니 이를 통해 사마사가 안팎을 진정시키는 한편 진을 친 것이 심히 가지런하였다. 하루아침에 모여든 이 병력들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철저한 보안하에 은밀히 구축하여 민간에 흩뿌려 놓았던 사병 3,000명이 결행의 날이 되자 일사불란하게 쫙 모여든 거죠. 순식간에 바람처럼 모여든 이 비밀 사병대의 강력한 위용에 아버지 사마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사, 이 아이가 마침내 하였구나. 이후 사마의는 영령궁이 태우에게 상주해 조상 형제를 파면하도록 했다. 그리고 사마사는 중호군으로 병력을 거느리고 사마문에 주둔했다. 역할 분담을 딱딱 한 거죠. 이렇게 수도성을 장악한 사마의는 조상에게 사람을 보내서 관직을 면관하는 정도로 그칠 터이니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회유하는 사자를 보냅니다. 조상은 비록 수도는 빼앗겼지만 황제를 지금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경문을 보내서 사마이를 반란자로 규정하고 한판 권곤일적 대승부를 벌리는 방법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유했던 주변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사마의에게 투항합니다. 마침내 조상 형제는 파면당해 후로서 사저로 돌아갔다. 당초 장당이 새로이 제인들을 뽑아 조상에게 바쳤었는데 부정한 일이 있다 의심하여 장당을 구금하여 치주했다. 장당이 진술하기를 조상이 하한 등과 함께 은밀히 반역을 꾸며 이전에 훈련시켜 놓은 병력으로 오늘 3월 중에 거사할 것이라 했다. 이에 조상, 하한 등등을 잡아들여 모두 주살하고 삼족을 멸했다. 승부를 걸어야 할 때 걸지 못한 자의 최후. 사마이 사마사 이 부자에 대해 결단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승부를 걸어야 할 때 그렇지 않을 때 그걸 분별하는 분별력이기도 해요. 일이 평정되니 사마사는 이러한 공으로 시급 1,000호를 받았으며 위장군을 더하였다. 이후 황제가 사마사에게 명하여 묵은 대장군으로 사마 정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이렇게 위나라를 움켜쥐게 된 후 251년 아버지 사마이는 세상을 떠나죠. 252년 봄 사마사는 대장군으로 벼슬을 옮겨 시중을 더하여 녹상서사를 삼았다. 그냥 아버지 사마이를 이어 최고자리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백관에게 명하여 어진 인재를 천거하게 하고 장유의 도리를 밝히며 궁핍한 고아와 호라비, 호러민을 구제하였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대권을 이은 뒤 민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펴는 거죠. 사마사가. 사실 정권을 잡은 후 2년여 만에 사마이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아직 나라 전체가 완벽히 사마씨에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마씨 가문이 멸문지화를 겪느냐 이대로 강력하게 천하를 완전히 틀어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들인 사마사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도전은 바깥에서도 오게 됩니다. 253년 5월 오나라 태부 제갈각이 신성을 포위하였다. 제갈각은 그 제갈량 형 제갈근 아들이죠. 이에 사마사 말하길 제갈각은 오나라에서 새로 정권을 얻었으니 한때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여 합의해 병사를 모아 요행을 발할 것이요. 과연 제갈각이 합의해서 병사를 아우르니 사마사가 헤아렸던 바와 같았다. 사마사는 이에 관구검, 문흠 등으로 맡게 하였다. 관구검과 문흠이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으나 사마사가 말하길 제갈각은 실로
깊이 행군에 들어와 병사들을 사지에 던져 넣었으니 당장은 그 예봉을 쉽게 당해낼 수 없소. 그러나 신성은 작으나 견고하니 이를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시키진 못할 것이오. 이렇게 여러 장수들에게 명하여 높이 보루를 쌓게 하여 지키도록 하였다. 서로 대치한 지 몇 달 제갈각은 성을 공격하다 힘이 다하니 오군은 죽거나 상한 자가 태반이었다. 사마사가 이에 문음에게 조칙을 내려 정예병을 거느리고 합비로 달려가게 하여 그 퇴각하는 길을 점거하게 하고 관구검에게는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제갈각의 뒤를 끊게 하였다. 제갈각이 두려워하여 퇴각하니 문음이 반격 이를 크게 쳐부수고 오나라 병사 머리 만여급을 베었다. 이렇게 바깥 오나라의 공격을 시원스럽게 격파했지만 사마사를 노리는 칼날은 당연히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사삼국지 중서령 이풍은 일찍이 대장군 사마사에게 신임을 받아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오히려 하후현에게 있었다. 말씀드렸던 그 사마사의 사망한 전부인 하후휘의 오빠 하후현은 평소에는 귀한 사람이었으나 조상이 죽고 난 후에는 불만이 가득 찬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중서령 이풍과 하후현 그리고 황후의 부친 황제 장인 장집은 몰래 사마사를 제거하려는 반란을 꾸몄다. 본래 이풍과 장집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가깝게 지냈다. 등환태수 장소도 황후 가문으로 역시 불만이 있어 모의에 동참했다. 나름 많은 중진들이 사마사를 제거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본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역시 쿠데타 당할 위험은 숙명처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이풍은 자신이 국가 기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아들 이도를 여루이자 급사중이 되도록 하고 공주와 결혼시켜 조정의 중요 인물이 되었지만 스스로는 늘 불안하게 생각했다. 이풍은 아들 이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우현은 이미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으므로 대임을 맡을 만하며 나이도 한창이라 오랫동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다. 게다가 조상의 외가로 형제가 되는 친척이었으므로 사마사의 미움도 받고 있다. 내가 이전에 하우현의 편지를 받아보니 사마사에게 해를 입을까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위시춘추에 보면 하우현이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고평릉 사변에서 승리한 사마이가 하우현에게 수도로 돌아오라고 할 때 미리 겁을 먹은 하우펜은 총나라로 도망갔다. 하우펜은 하우현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하우현은 적의 빈객이 되는 건 구차하다며 그냥 수도로 돌아갔다. 세월이 흘러 사마이가 죽자 허윤이 하우현에게 말하길 저 사마이가 죽었으니 이제 하우현 경은 근심할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소이다. 하우현, 그대는 어찌 세상 일을 그리 못 보시오. 그나마 사마이는 나를 친한 가문의 젊은이로 대우해 주었지만 그 아들 사마사, 사마소는 나를 받아들일 이들이 아니오. 다시 위서. 이풍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황제의 장인 장집은 능력은 있는 인물이나 딸이 황후가 되어 큰 군의 병마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역시 불만이 클 터. 이들은 각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아들아, 너는 그들에게 나의 밀계를 알려주도록 하라. 당시 장집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풍의 지시를 받은 아들 이도는 병문안을 가서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공주와 결혼하여 저희 부자 모두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사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항상 그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해 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후현 역시도 마음속으로 저희와 같은 걱정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군우 장집께서도 비록 황후의 부친으로 존중받고 있지만 앞으로 사마사에 의해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지요. 제 부친 이풍께서는 군우 장집과 함께 사마사를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집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답했다. 어려움에 빠진 배에 우리 모두 같이 타고 있는 형국인데 내 어찌 도망칠 수 있겠소. 이 일은 실로 대사이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법.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화가 미칠 것이오. 이렇게 장집도 합류하기로 했다는 아들의 보고를 받은 이풍은 황문감, 소삭 등에게도 은밀히 사실을 말했다. 그들도 역시 이풍의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맹세했다. 이 소삭이란 사람은 환관이죠. 이풍은 그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말했다. 황제 폐하를 모실 귀인을 임명하는 날에
사마사도 오게 되는데 우선 여러 병영의 병사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도록 하라. 그 후 폐하께서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모두 함께 폐하께 겁을 주어 참석자들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사마사를 베어버릴 것이다. 사마사를 베고 난 뒤 환관, 경들은 나와 함께 모의했음을 폐하께 밝히면 된다. 소삭, 만일 폐하께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린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건 그때의 상황을 봐서 처리하면 된다.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시면 듣도록 더욱 심하게 몰아치면 된다. 어찌 우리를 따르지 않겠는가? 이 일은 우리들 모두의 일족들 운명이 걸린 일이니 경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키라. 일이 잘 되면 경들을 모두 후상시로 임명해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사마사 제거 모의가 사전에 누설이 됩니다. 사마사의 정보망이 이풍의 음모를 먼저 캐치한 건데요. 아마도 환관들 중 하나가 누설했지 싶어요. 정사, 사마사는 이풍의 음모를 알게 되고 난 후 사람을 보내 이풍에게 만나자고 했다. 이풍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마사를 찾아갔다. 사마사가 이풍을 질책하자 이미 화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풍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마이 사마사 너희 부자는 간악한 마음을 품고 사직을 기울게 하고 있다. 나의 힘이 부족하여 너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사마사는 병사들에게 이풍의 허리를 자르라고 하였다. 이후 이풍, 장집 등등은 모두 삼족이 멸해졌다. 이풍뿐 아니라 황후 집안까지 모조리 처참히 멸문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하우현, 사마사 전 부인의 오빠. 비록 사마사가 하우휘를 뭐 어떻게 했네 안 했네 이런 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 딸들의 어머니의 혈류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사는 이 하우현도 처형하고 삼족을 멸해라 명을 내리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인물이 하우현을 구명하겠다고 나섭니다. 바로 그는 사마사, 동생 사마소였죠. 위시춘추, 하우현이 남긴 책들은 모두 명작으로 후세에 전한다. 하우현이 체포되자 사마소는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그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사마사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장례식에서의 일을 잊었는가? 이전에 사마사 소 형제는 사공 조엄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수백 명의 문산객이 하우현이 도착하자 모두 사마사 소 형제를 놔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우현에게로 가 그를 맞이했다. 이 일로 사마사는 하우현을 미워하게 되었다. 굴욕을 잊지 않는 사마사. 근데 이 기록은 그 배송진은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조엄이 사망할 때 하우현은 계속 관중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에 못 왔을 것이다 라고 배송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튼 결국 하우현도 처형 후 삼족이 멸해지게 됩니다. 본래 하우현은 도량이 크고 세상을 구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저자에서 차명을 당하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행동거지가 아무 일도 없던 듯 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46세. 사마사를 정변으로 없애려던 이들은 결국 본인들이 모조리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진서의 묘한 기록을 토대로 흔히 추측하듯 사마사가 부인 하우휘를 해쳤던 거라면 결국 남매가 모두 사마사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요. 과연 그랬던 것일지 위나라 황제 조방은 하우현과 장인 장집이 주벌된 것 때문에 사마사에 대해 늘 불안하게 여겼다. 그 사실을 느낀 사마사는 또다시 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황제 조방을 폐위할 계획을 은밀히 꾸미기 시작했다. 이에 사마사는 태우에게 간하였다. 이 태우는 이전 황제 조예의 황후였지만 현재 황제 조방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죠. 명원 황후라고 조예의 두 번째 황후였는데 원래는 호족 집안이었는데 몰락한 후에 황궁으로 관노로 들어왔다가 조예의 사랑을 얻으면서 황후까지 되었던 인물인데요. 사마의 고평릉 사변 때도 재가를 해준 그 태우죠. 결국 태우는 여기서 또 오케이를 해서 사마사는 황제 교체를 실시하게 됩니다. 태우가 교서를 내리는데요. 황제 조방이 정무는 돌보지 않고 맨날 놀기나 하면서 간신배들과 협잡하여 부당한 일을 저질렀으니 패해야 마땅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마사는 자기가 다 시켜놓고는 사마사가 태후의 이 교서를 놓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태후의 영이 이와 같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눈물 줄줄줄.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아버지는 꾀병의 달인이었다면 사마사는 지금 눈물 연기의 달인이죠. 어처구니 없는 눈물 연기에 속으로는 아연실색하면서도 신하들은 천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태후의 영을 받으시지요. 이렇게 사마사가 원하는 답을 해줍니다. 사마사, 경들이 그리들 말들 하시니 내 어찌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소. 이래서 다음 황제로 사마사는 조거라는 사람을 올리려고 했는데 태후가 반대래요. 사마사는 여기선 일단 한 발 물러서서 태후의 뜻대로 조모라는 사람이 새 황제로 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 조모를 세운 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불러오게 되죠.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가 마무리되고 다음에 255년이 돼요. 이풍의 음모를 제압하고 황제를 갈아치운 큰일을 해낸 사마사에게 그러나 당연히 그런 큰일을 한 만큼 거대한 반작용이 오게 됩니다. 관구검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었던 인물로도 유명한 바로 그 관구검이에요. 정사, 삼국지, 당초 관구검은 하후현, 이풍 등과 매우 친하게 지냈었다. 그리고 양주자사, 문음은 사마의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조상의 같은 고향 사람으로 몹시 용맹하여 수많은 전공이 있었는데 다만 적과의 전투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길 즐겨해 이로써 조정의 포상을 구했으나 대부분 허락되지 않자 불만이 날로 심해졌다. 관구검이 이를 헤아려 문음을 후대하자 두 사람의 우위가 돈독해졌고 문음 또한 감격하여 관구검을 떠받들고 성심으로 대하며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 255년 정월 수십 장에 이르는 혜성이 나타나 서북쪽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타났다. 관구검 문음은 이를 보고 몹시 기뻐하며 자신들에게 이로운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이들도 이풍처럼 사마사를 없애겠다고 나서게 되는데요. 이들은 사마사의 죄상을 전국 각지에 보내고 거병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따로 주둔하던 회담의 수비 장수들을 위협하고 아울러 크고 작은 관리 백성들을 모두 수춘성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성 서쪽에 제단을 만들고 피를 입술에 바르며 맹세했다. 관구검 문음은 본인들 자식 4명을 오나라에 인질로 보내며 구원을 청하였다. 노약자들을 나눠 수춘성을 지키게 하고 관구검 문음은 스스로 5, 6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회수를 건너 서쪽으로 예주 항현에 이르렀다. 관구검은 항현성을 굳게 지키고 문음은 바깥에 있으면서 유격, 기동부대로 포진하는 전략을 폈다. 사마사는 신하들을 모아 이를 토벌할 계책을 토의하였는데 조정신료 대다수는 여러 장수를 파견하여 이를 격파하자고 말하였다. 한진춘추, 그러나 부하는 이름이 부하인 사람이에요. 부하는 반드시 사마사가 직접 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권했다. 그러나 사마사는 이를 따르려 하지 않고 다른 장수를 보내려 하였다. 당시 사마사가 다른 장수를 내보내려고 한 것은 그가 회피하거나 겁이 많다기보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 당시 사마사는 눈에 난 혹을 막 째었던 상태였는데 그 상처가 몹시도 심했다. 일종의 종양이 아니었을까 많이 보는 거죠. 눈 근처 종양을 째는 위태위태한 큰 외과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몸 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기 싫어하는 사마사에게 부하는 이렇게 말했다. 회초 지역의 병사들은 날래고 관구검은 전력을 기울여 멀리 싸우러 왔으니 그 예봉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 장수들이 전투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대세를 놓고 한번 실수하게 되면 즉시 사마사 공의 대업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마사도 지금 무슨 자기가 황제인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쿠데타로 그 이후 실권을 쥔 사람인 건데 만일 다른 장수 내보냈다가 전왕이 한때라도 얼추 불리하게 돌아가 버리면 천하의 사태를 관망하던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거에 이쪽으로 기울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정식 황제가 아닌 쿠데타 실권자는 늘 이렇게 아차하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사람들이 다 등 돌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마사
당신을 노리는 반란이니 어설피 남에게 맡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대병력을 이끌고 중심을 딱 잡고 직접 사생결단 내려라. 아니면 제대로 붙어보지도 못하고 천하와 당신 목숨을 그냥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인 것이죠. 엄청나게 위험한 몽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마사는 부하의 이 말을 듣고는 사마사는 결연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엄청나게 안 좋은 몸 상태에서도 정말 놀라운 정신력인데요. 죽지 않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다. 얼굴이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굴욕적인 죽음만은 맞지 않겠다. 이것이 천하를 차지하는 최소한의 정신력. 결국 사마사는 수레에 탄 채로 직접 친정합니다. 이에 사마사는 복이 10만여 명을 통솔하여 이를 정벌하기 위해 나섰다. 사마사가 정무라는 사람에게 물어 계책을 듣고자 하니 정무가 이렇게 답했다. 이전에 관구검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그를 아주 잘 압니다. 관구검은 모책을 좋아하나 사리에 통달하지 못하고 문음은 용맹하나 꾀가 없는 자입니다. 관구검 군은 날카롭긴 하지만 단단하고 굳은 부대라 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먼저 빠르게 부딪히지 말고 해자를 깊게 파고 보루를 높여 그들의 기세를 꺾는 작전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마사를 직접 상대하게 되는 반란 측은 자신의 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제갈량 북벌대의 활약으로도 유명한 그 명장 곽회에게도 서신을 보내 동참을 권했는데 곽회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제갈탄에게도 사람을 보냈어요. 관구검과 문음이 반란을 일으켜 제갈탄에게 사자를 파견하여 예주의 관리와 백성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갈탄은 사자를 패고 천하에 공표하여 사람들이 관구검과 문음의 흉악한 음모를 알도록 했다. 이 스텝이 꼬이는 반란 측인데요. 정사, 사마사는 왕기를 행감군 가절로 임명하고 허창의 부대를 통솔하도록 했다. 왕기는 허창으로 가서 사마사와 만났다. 사마사 묻길. 그대가 보기에 관구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소? 왕기, 회남의 반역은 사실 관리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구검이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하여 그에게 처형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리를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대군이 간다면 반드시 그 땅은 붕괴되고 관구검과 문음의 머리는 곧 군문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소. 사마사는 곧 왕기에게 명하여 대군의 선봉이 되도록 했다. 남돈에는 병력들이 40일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갖고 저장된 곡물을 이용하여 선수를 쳐서 적의 전의를 빼앗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왕기는 곧장 진군하여 남돈을 점거했다. 관구검 등도 항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시 남돈으로 가서 다투려고 했지만 출발 후 10여리 되는 곳에서 왕기가 먼저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항으로 돌아와 지켰다. 이렇게 된 후 사마사의 제군들이 모두 주요한 거점을 장악하고 진을 굳힌 채 더불어 싸우지 않자 관구검 문음은 진격하여 다툴 수 없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퇴각하자니 수춘이 습격받을까 두려워 돌아갈 수도 없어서 계책이 궁해져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회남 병사들은 집이 모두 북쪽에 있어 마음이 꺾이고 흩어지니 항복하는 자가 계속 이어졌고 오직 회남에서 새로 귀부한 사람만이 관구검을 위해 부려질 뿐이었다. 여기서 사마사의 추가적 전략이 기록에 나오는데 사마사는 연주자사 등해를 보내 태산의 제군 만여 명을 지휘해 낙가에 이르게 하여 일부러 약세를 보여 적을 유인하게 하였다. 그러자 과연 문훔이 이를 알지 못하고 밤중에 등해군을 습격해 들어왔다. 문훔이 유인에 걸려들자 사마사는 병사들 입에 재갈을 물린 후 빠르게 재빨리 달려가 문훔 부대와 서로 조우하였다. 사마사는 됐다, 걸려들었어,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변수가 나오게 돼요. 진서, 당시 문훔 부대에는 문훔의 아들 문앙이 있었다. 그는 당시 18살로 용맹이 3군 중 으뜸이었다. 문앙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마사의 부대가 나타나긴 했지만 이동해 오느라 아직 안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습니다. 젊은 용맹함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마사를 잡으러 가자는 문앙. 결국 부대를 둘로 나눠 한 부대를 문앙이 또 한 부대를 문훔이 거느리고 사마사를 치기로 합니다.
먼저 문앙이 돌격대를 이끌고 사마사 부대로 들이돌격, 위시춘추 문왕의 병사들을 이끌고 먼저 도착해 공격하며 사마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다. 사마사 진영을 마구 휘저으며 무쌍을 펼치면서 사마사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사마사 부대의 진영이 몹시도 어지러워졌다. 문왕의 괴력으로 지금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사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문왕은 사마사 진영에 거푸 공격을 퍼부었으나 근데 도착하기로 한 문훈 부대가 도착하질 않았다. 결국 문왕은 빠져나와 다시 아버지와 합류했다. 이에 사마사 말하길, 문훈 부대는 이대로 도망갈 것이다. 추격하라. 여러 장수들, 아들 문왕의 용력이 저리도 강력한데 저들이 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아버지 문음이 왜 문왕이 합류해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겠는가? 아들 문왕은 몰라도 문음은 기세가 꺾인 것이다. 정말 사마사 말대로 이후 문음은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자 아들 문왕 말하길, 퇴각을 할 땐 하더라도 적의 기세를 먼저 한번 꺾어놓지 않으면 퇴각도 성공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문왕은 기병 10여 명을 거느리고 사마사군 선봉으로 내달렸다. 이 공격에 사마사 선봉부대의 진세가 무너지니 문왕이 향하는 곳마다 모두 병사들이 흩어져 달아났다. 이렇게 문왕이 사마사 선봉대를 꺾어서 문음은 이후 퇴각할 수 있었다. 실로 엄청난 괴력인데요. 이런 기록도 보여요. 진서, 본래 사마사의 눈에 종기가 나서 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째게 하였는데 문왕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놀라서 눈이 빠져나왔다. 그러나 사마사는 그 모습을 보면 부대원들이 두려워할까 하여 이불과 옷으로 눈을 가렸다. 이후 통증이 격렬해지니 이빨로 옷을 물어 뜯으며 참았는데 끝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참아내어 좌우의 사람도 이를 알지 못했다. 대단한 정신력이죠. 문왕의 괴력도 괴력이지만 사마사의 이 정신력도 정말 초인적인 것이다. 사마사는 이를 악물고 문음을 격파할 전략을 명령합니다. 사마사가 사마련을 보내어 날랭 기병 8천을 통솔하여 문음군의 추격을 추격하여 치고 장군 악침으로 하여금 보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끊게 하였다. 이렇게 공격하자 여러 차례 문음의 군진이 무너졌고 노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니 문음은 큰 방패로 자신을 가리고 달아났다. 결국 문음군은 크게 대파되니 수많은 병사들이 모두 무기를 던지고 항복하였고 문음 부자와 휘하의 장수들은 달아나 항성을 지켰다. 관구검은 문음이 패했다는 말을 듣고는 큰 두려움에 빠져 밤중에 달아나니 이로써 그 무리가 붕괴되었다. 관구검이 연암군 신현에 도착했을 때는 좌우의 사람과 병사들이 대거 관구검을 버리고 떠나 결국 관구검은 동생인 관구수 등등과 함께 물가의 풀숲에 숨었다. 안풍진 도의부의 장속이 관구검에게 나아가 활을 쏘아 관구검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수도로 보냈다. 장속은 그 공으로 후에 봉해졌다. 관구수, 관구중은 달아나 오나라로 들어갔으며 병사나 장수들 중 관구검 문음에게 협박되어 따랐던 자들은 모두 투항했다. 고구려에 쳐들어가기도 했던 위나라 장수 관구검은 이렇게 처참히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문흠도 오나라로 달아나 마침내 회남은 평정되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통증을 참고 부대를 지휘했던 사마사는 진서, 윤월, 사마사의 병세가 심해져 모든 병권을 동생 사마서에게로 넘겨 지휘하게 하였다. 신의 일 허창에서 사마사가 붕어하니 이때 나이 48살이었다. 권력을 잃고 굴욕적으로 죽느니 자신의 몸을 불살라 승리자로 죽음을 맞게 된 사마사였죠. 사마사가 아버지 사마이로부터 모든 걸 물려받기만 한 사람이다라는 건 오해예요. 말씀드렸듯 사마이가 천하를 장악한 고평령 사변 직전에는 꾀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정변의 핵심이 되는 비밀 사병 3,000명을 완벽한 보안 속에서 육성해낸 작업은 모두 사마사의 몫이었죠. 또 아버지 사마이가 워낙 거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사망하고 자칫 권력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 사 후에도 여러 강력한 도전자들을 특유의 철두철미함으로 완벽하게 제압, 사마시 천하를 제대로 자리잡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었고 아버지에 의해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역사에 남긴 족적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분투했던 흔적만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시간은 또 다른 테마, 더 재밌는 테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